안녕하세요. 이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도영입니다. 윤석 씨, 우리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전모나 안전화를 쓰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외에도 다양한 사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시는 겪지 말자. 안전사고 9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있기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사업장에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배관의 볼트나 밸브 구동 축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이제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죠. 설비 점검을 하는 유상균 대리와 강동우 대리. 강동우 대리가 점검을 먼저 나섭니다. 그러는 그때 돌출된 지지대에 팔이 찢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 아쉽네요. 사전에 마감 조치를 잘 해놨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혹시 이 사고 말고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경미한 사고가 더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경미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비 점검을 하기 위해 강동호 대리는 차에서 내립니다. 다급해하는 유상균 대리. 강 대리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강 대리는 계단 대신 1.5m 높이를 뛰어 올라갑니다. 작업이 끝나고 내려오는 그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1.5m면 보통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참 신기하네요. 저는 이런 점에서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전사고는 사소한 데서 오는 거라니까요. 명심해야겠네요. 사소한 위험 요소도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다음은 파리 머리 부상 사고입니다. 무더운 더위 속 김창현 대리, 김채연 대리가 배관 정비를 위해 내려갑니다. 밸브 점검 중 더위로 인해 무심코 안전모를 벗고 마는데 작업이 끝나고 허리를 펴는 그때 지지대에 머리를 부딪혀 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무리 덥다 해도 안전모는 꼭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장에서의 안전모를 벗는 행위는 전쟁터에서 갑옷을 벗는 행위와 똑같다 생각합니다. 좋은 비유인 것 같네요. 바로 이해가 돼요. 우리도 안전모를 잘 쓰자고요. 네. (7위) 감전사고입니다. 모터 점검을 맡게 된 유상균 대리, 강동우 대리. 유상균 대리의 지시에 의해 강동우 대리는 차단기를 내리고 유상균 대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아닌 다른 전원을 내리게 되는데 결국 감전사고를 당합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소통으로 다른 차단기를 내리게 된 게 원인입니다. 차단기를 내리기 전에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네요. 전기설비 앞에서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죠. 확인의 확인을 거듭해야 됩니다. 전기 작업 시 주의할 사항이 더 있을까요? 우선 차단기를 내려도 잔류전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검정기나 접지봉 등을 사용하여 확인하고 작업자는 안전장갑 착용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류상균 대리는 사고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저전압이라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왔지 만약 특고압이었다면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특고압의 위험성 영상 한번 보시죠. (6위) 미끄러짐 사고. 배출수 설비 점검을 위해 예소민 대리, 이창희 대리가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배관으로부터 슬러지 유출을 확인하는데
이창희 대리가 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가져러 갑니다. 그러던 그때 서둘러 공구를 가져오다 새어나온 슬러지를 밟고 미끄러지고 맙니다. 아, 열이가 너무 넘쳤던 것 같네요. 슬러지나 약품 설비 주변에는 미끄러운 물질들이 고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죠. 이런 일이 없도록 설비 주변을 깨끗이 유지하고 바쁘더라도 작업 현장에서 뛰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5위, 중량물 이동 작업 중 부상사고. 모터 재설치를 위해 작업을 준비하는 예소민 대리, 김창현 대리. 크레인에 걸린 중량물이 흔들리자 예소민 대리가 잡으러 달려갑니다. 그러던 그때 밧줄이 끊어지고 중량물에 깔리고 맙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크레인 작업 중 중량물에 가까이 접근한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중량물은 로프를 이용하여 중심을 잡고 작업 전 안전고리와 전격 하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 간 수신호를 통일해야 합니다. 중량물 작업에는 준수해야 할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많죠. 또한 크레인의 경우 과격한 운전은 삼가해야 합니다. 4위, 추락사고입니다. 언제나 선배로서 먼저 나서는 자세를 보여주는 허정수 차장. 저 들고 올라가서 점검을 할 거 뭐 없을까? 일단 지금 당장 의자가 있는데 차장님 키가 있으시면 일단 좀 나가서 해주시면 대충 한번 해보지 뭐. 큰 키를 이용하여 설비 위로 올라가 점검을 하려는데 키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리는 또 가져옵니다. 또다시 닿지 않습니다. 결국 떨어지고 맙니다. 영상을 보니까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허정수 차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작업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차장의 사고를 지켜본 직원들은 사다리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합니다. 이번엔 김대리가 올라갑니다. 유대리도 올라갑니다. 네가 오면 내려가자. 점검을 마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는데 또다시 떨어지고 맙니다. 2인 1조 작업도 잘 지킨 것 같고 사다리도 잘 사용한 것 같은데 왜 사고가 난 거죠? 그건 바로 사다리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인 1조 작업은 잘 지켰으나 2m 높이 작업 시에는 사다리 보조다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되 반드시 한 사람은 사다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고리를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19년부터 사다리 사용 규정이 개정되었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3.5m 초과 시 작업 발판 용도로는 절대 사용이 금지되고 가급적 비계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3위, 유해화학물질 노출 사고. 가성소다실 설비 점검을 위해 이창희 대리, 김창현 대리가 나섭니다. 이젝터 라인의 막힘을 추측한 이들은 곧바로 배관을 분해합니다. 그때 플랜지 사이로 약품이 튀게 된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유해화학물질을 다룰 때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정수장만 해도 유해화학물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정수장만 해도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 이런 건 진짜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과산화수소는 소독약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 또한 유해화학물질입니다.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한 장소에는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 작업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MSDS, 그러니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숙지하며 작업해야 합니다. 2위, 회전부 부상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일하는 유상균 대리, 김창현 대리. 컨베이어 점검을 위해 전원을 내리고 작업을 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김창현 대리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네,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시각 운영 근무자가 탈수기 전원이 꺼져 있는 걸 확인하고 무심코 가동시키는데 탈수기가 가동되고 컨베이어에 팔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 사고는 작업자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 같네요. 작업 진행 공유는 당연한 것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전기기 작업 시 절대로 면장갑을 착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임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나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또한 컨베이어 주위에는 비상정지 장치를 가까이 설치해야 합니다. 1위는 밀폐공간 질식사고입니다. 강동우 대리와 김창현 대리가 지하 밸브 점검을 위해 나섭니다. 강 대리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먼저 지하실로 나서게 되는데 그러던 그때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인간은 산소 농도가 18% 미만의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몇 분 안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21%인 걸 보면 산소 농도 1% 차이가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죠? 네. 새삼 산소의 중요성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업장에는 밀폐 공간이 어디에 있죠? 흔히들 생각하는 맨홀, 공동구 외에도 소속해 등 각종 약품 용해조나 탱크도 포함됩니다. 탱크도 포함되나요? 네, 맞습니다.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밀폐 공간 작업 시에는 출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현장에선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환풍 장치를 이용하여 환기 후 작업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119 신고를 우선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직접 구조해야 합니다.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공기 마스크 등 구출용 장비를 주변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악의 안전사고 9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힘써주십시오. 컷. 끝. 끝.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